정숙 이름 받는 분들 보면은 정숙하지 못한 분들이 정숙 이름 받는 것 같아요. 저번에 20기도 그렇고 이번에 21기도 그렇고 정숙하지 못한 분들이 정숙 이름 받는 것 같아. 정숙님이 치마가 짧았잖아요. 치마가 짧았는데 바닥이 울퉁불퉁했나? 약간 치마 짧은 분들이 걷는 그 걸음걸이가 있잖아요. 근데 정숙님은 치마 짧은 거를 안 입어보신 건지 아니면 원래 걸음걸이가 그런지 모르겠는데 걸음걸이가 치마 짧은 거 입으신 분 치고는 특이하더라고. 팔자걸음도 아니고 특이하게 어떤데? 네, 아무튼 정숙님 치마가 제일 짧았습니다. 치마가 제일 짧은 거를 입어서인지 모르겠는데 첫인상 남자들한테 2개나 받았어요. 정숙님은 여러분 러시아에서 왔대요. 모스크바 러시아에 집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러시아랑 지금 우크라이나랑 전쟁하고 있잖아요. 러시아 안전한가요? 제가 알기로는 러시아 되게 위험하지 않나요, 여러분? 그렇게 막 살기 좋은 나라는 아니잖아요, 러시아가. 러시아 남자 씨가 말라서 한국 오고. 그 말도 이게 농담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어. 지금 러시아 전쟁 중이어가지고 젊은 애들 다 지금 전쟁 나갔거든. 우크라이나랑 지금 드론 날리고 막 전쟁 중이라 가지고 남자들 다 씨가 말라가지고 한국에 왔을 수도 있습니다. 정순이 성격은 되게 약간 살짝 푼수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뜬금없이 정수님이 앉자마자 옆자리에 있는 영숙님한테 뭐라 했냐면은 영숙님 너무 이뻐요 하면서 캔디보이 영식씨가 사탕 주니까 이거 사탕 먹다가 목에 걸릴까봐 겁난다고 막 얘기했는데 이게 뭔 소린가 했어요. 사탕 먹다가 목에 안 걸리게 먹으면 되잖아. 목에 걸릴까봐 겁난다고 그런 말을 하는 거 보고 지나치게 밝은 신분이지 않을까. 정숙님은 지금 직업도 러시아에서 근무 중이고 학교도 러시아에서 석사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16살 때부터 미국인 가정에 살았대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러시아까지 가가지고 일할 만한 게 미국에서 있다가 러시아까지 넘어갈 만한 게 뭐가 있나 궁금하네. 정숙님은 외국인과의 교제는 오픈되어 있지만 한국인을 선호한다 얘기합니다. 아무튼 오늘 복장이 가장 정숙하지 않았던 정숙님. 정숙 산만하고 자유분방하다. 여러분 저는 그걸 봤어요. 정숙님이 기사님하고 막 얘기 많이 하잖아요. 피곤해. 처음 보는 사람들하고 막 얘기 잘하는 분들 있잖아요. 나는 그런 분들하고 안 맞더라고. 유난이라고 생각해요. 특이하고 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거를 친화력이 좋다 이렇게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좋게 보는 사람이어가지고 낯선 사람하고 뭐하러 그렇게 친근감 있게 얘기해. 아무튼 정숙님 좀 유난이다. 피곤할 것 같아. 정숙님 나이가 은근히 있어요. 33살. 여러분 여자분들 중에 은근히 나이가 있는 편입니다. 여러분 정숙씨가 왕언니예요. 왕언니. 여자 출연자분들 중에 제일 나이가 많아요. 영숙씨보다도 언니입니다. 외국계 회계법인 사업개발부의 부장이래요. 러시아에서 석사까지 마치고 근무지는 모스크바. 취미는 테니스하고 크로스핏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정숙님이 상철씨한테 마음이 좀 많이 생긴 것도 어떻게 보면은 취미가 테니스가 같이 맞아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통한 것 같아요. 상철씨도 취미가 테니스였거든요. 그래서 그 취미가 맞다 보니까 호감이 확 생겼나봐요. 20대 때 집을 갖고 싶어 하고 그리고 본인이 자기 집 꾸미는 걸 좋아해가지고 20대 때 집을 샀대요. 모스크바에다가. 근데 여러분 정숙씨가 20대 때 집을 모스크바에 샀잖아. 정숙씨가 20대 때 우리나라에서 집 사놨으면 진짜 돈을 얼마 버는 거야. 난 그런 생각 들더라고. 여러분들은 그 생각 안 들었나요? 풀대출 땡겨가지고 10년 전에 경기도에만 샀어도 얼마나 좋겠어. 나 그래서 좀 아쉽더라고. 네, 물론 20대 때 집 산 거 대단하죠. 정말 열심히 사셨나봐. 자본의 여유보다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을 원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자본의 여유가 있는 사람이 마음의 여유도 있어. 자본의 여유가 없으면은 마음의 여유는 척이야, 척. 그게 따로따로 가지 않더라고. 영호씨가 본인 자기소개할 때는 연하 만나고 싶다고 해놓고 정숙씨가 영호씨보다 나이가 연상이잖아요. 근데 영호씨가 정숙씨한테 질문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영호씨가 정숙씨한테 비록 연상이지만은 마음이 좀 있나봐. 그리고 정숙님을 좋아하는 남자분들이 은근히 많아요. 영호씨뿐만 아니라 영수씨도 정숙님을 은근히 좀 마음이 있어하죠. 그리고 오늘 정숙님이 자기소개 얘기한 거에서 되게 인상 깊었던 정숙님의 말은 본인의 세상이 좁고 그 세계에 나를 가둬두는 사람이 싫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되게 인상 깊었어. 멋진 얘기 같으면서도 뭔가 그런 얘기할 때 나는 벽이 있는 것 같은 느낌 들던데. 그동안 정숙님이 얘기할 때는 정숙님이 이 얘기하기 전에는 되게 정숙님이 밝고 명랑하고 되게 활발하시고 쾌활하신 분이다 이런 생각하다가 마지막에 본인의 세상이 좁고 그 세계에 나를 가둬두는 사람이 싫다고 얘기한 것 때문에 저는 좀 그 부분이 왠지 모르게 좀 쎄했어. 멋있긴 한데 내가 만약에 나는 솔로 남자 출연자라면은 그건 그거대로 본인만의 성이 있는 거라 가지고 벽이 느껴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IP님께서 본인이 자유분방해서 좁은 세상에서 꽉 막힌 남자 싫어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한국 남자는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반적인 한국 남자, 대다수 일반적인 한국 남자들은 어려울
돋보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 들었어요. 연애나 결혼은 서로의 구속은 필수인데요. 그러니까요. 연애나 결혼은 서로의 어느 정도의 관심, 구속은 거의 당연한 건데 정숙님은 그런 거를 상당히 불편해하고 싫어하시는 분 같아요. 정숙님은 그리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10년 전에.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정숙씨가 또 원하는 남성상은 아버지처럼 옛날 어른분들 있잖아요. 옛날 남자. 원하는 남성상은 또 그런 남자야. 가정에 충실하고 믿을 수 있고 성실하고 신뢰가 가는 남자. 원하는 남자는 그런데 그런 남자가 나를 구속하면 안 돼. 근데 뭔가 이게 안 맞더라고. 가정에 충실하고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남자는 당연히 본인 가정에 책임감 강하기 때문에 구속력이 자연스럽게 원하거든요. 근데 그런 나를 가둬두면 안 된다. 이게 좀 저는 앞뒤가 안 맞지 않았나. 결혼을 하면은 여러분 남자든 여자든 자유가 어딨어. 제가 이제 그 얘기하는 거 봤을 때 딩크일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면은 자녀가 아이가 생기면은 아이를 축복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아이가 나를 구속한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수씨 같이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은 딩크일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 말이 좀 너무 셌습니다. 멋있는 말인데 상당히 의미심장한 얘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정순이 되게 밝아 보이지만은 정순이 자기소개 듣고 나서 제가 드는 생각은 이분 고집이 보통 아닌 분일 것 같다는 생각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수님하고 연애를 해. 정수씨가 이제 버스 타고 오면서 광수씨랑 같이 왔다고 했나? 누구랑 같이 왔는데 너무 옆자리에 있는 사람 아저씨랑 대화를 많이 해가지고 가족인 줄 알았다. 근데 알고 보니까 남이었대요. 처음 본 사람이었대. 그래서 그걸 이제 남자친구가 연애할 때 야 너 그 이상해. 그런 거 하지 마. 무서운 사람이면 어떡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남자 입장에서는. 그리고 정수씨는 스몰 토크를 좋아한다고 하고 자유분방한데 남자부 입장에서는 괜히 이제 자기 번호 물어볼 수도 있고 정수씨 번호 물어볼 수도 있고 괜히 엮일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정숙씨가 나는 본인은 세상에 좋고 그 세계에 나를 가둬두는 남자 싫어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해? 그러면은 남자부 입장에서는 벙찔 것 같아.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정숙씨가 고집이 되게 세 보여가지고 되게 밝아 보이고 착해 보이지만은 충돌이 충분히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정숙씨가 어렵게 느껴진다. 정숙님이 너무 괜찮더라. 오늘 숙소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까지 챙기느라고 회랑 이것저것 많이 사갖고 왔더라고요. 그게 사실 그게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이미 돈을 42만 원을 결제했잖아. 남자가 3명이 나왔는데 아무도 안 일어났잖아요. 근데 쿨하게 결제하고 커피도 내가 내고 추가적으로 회랑 이것저것 또 그 숙소에 있는 사람들 챙기려고 사온 거는 진짜 정순이 너무 좋으신 분 같아. 돈을 많이 써서라기보다는 마음 자체가 마음이 넓으신 거죠. 마음이. 제가 남자 여자 가려서 얘기하기가 좀 그러긴 한데 비교가 됐어요. 나는 솔로 이번에 21기 남자분들이 전반적으로 인색해요. 돈을 잘 안 쓰려고 그래. 그러니까 정수님이 너무 빛나 보여. 정수님의 그 마음씨. 저는 돈은 여러분 마음이라 생각해요. 돈이. 다들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이고 사회생활도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거의 10년 넘게 하고 돈도 다 버시는 분들이잖아. 돈이 있는데 쓸 때 쓰는 사람이 정말 멋지고 마음이 여유가 있고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호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돈을 많이 쓰면 호구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진짜 돈을 많이 쓰는 사람들은 호구가 아니라 그냥 돈을 안 쓰고 쪼잔하고 찌질한 것들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만큼 여유가 있는 거고 내가 돈을 썼을 때 이 사람들을 보는 것도 있어요. 얘네가 당연하게 처받고 있는지 아니면 고맙게 생각하는지 그 다음에 나한테 갚는 앤지 다 테스트 한단 말이야. 그런 걸로. 근데 정수님은 정말 좀 여유가 있는 사람 같아. 마음도 넓고 찌질하고 인색하고 돈 벌벌 떨고 완전 그런 인간들이 아니라 정말 정수님은 되게 좀 멋지신 분 같더라고요. 그리고 정숙씨가 나이가 남자분들보다 나이가 어렸잖아요. 영호씨 빼고 다 남자분들보다 나이가 어린 편이었잖아. 근데도 이제 정숙씨가 쿨하게 이렇게 기분 좋게 쓰고 그리고 또 그 추가적으로 숙소에 있는 사람들까지 챙기는 모습은 너무 참 멋진 모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번 주에 정숙씨 자기소개 때 정숙씨가 나를 본인만의 세상에 가둬두는 남자는 싫다고 한 것 때문에 정숙씨 좀 쎄하다고 했었거든요. 정숙씨가 좀 고집 셀 것 같고 그렇게 했었는데 오늘 정숙씨 보니까 너무 멋지신 분이야. 정숙님 왜 울었을 거 같냐고요? 그러게 여러분 정숙님 왜 울었을까? 예고편에서 정숙씨가 막 울던데 정숙씨 왜 울었을까? 정숙씨가 지금 여자분들 사이에서 인기가 제일 많은데 정숙씨가 울 일이 뭐가 있지? 영수씨가 말을 싸가졌겠나? 지금 바로 생각나는 건 영수님밖에 생각이 안 나. 영수씨가 자꾸 말을 좀 재수없게 해가지고 남자 출연자가 변신해서 울었을 것 같진 않아. 그 정도로 막 멘탈이 흔들려 할 것 같진 않아요. 뭔가 되게 상처받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래서 울었을 것 같은데 상처받는 얘기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 그게 뭐 현숙일 수도 있고 아무튼 누군가한테 상처받는 얘기를 들어서 그래서 울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지금 나는 솔로 21기가 중반도 아니고 아직 극초반이기 때문에 극초반에 남자분들이 나 말고 다른 여자 알아본다 해가지고 그런 걸로 막 멘탈 약하게 무너질 것 같진 않아요. 근데 뭔가 되게 자기 성향이나
자기 직업이나 자기 인생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는 어떤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래서 울었을 것 같아. 왜 울었는지는 다음 주 방송 봐야 알겠지만은 하여튼 제 생각에는 남자가 변심해서 운 거는 아닐 것 같고 상처받는 얘기를 들어서 울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정숙님이랑 영숙님 좀 남자분들이 이상하니까 웃으면서 거리 두는 게 너무 성숙해. 역시 사회인들이야. 싫어하는 티를 안 내잖아요. 이게 진짜 내공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저같이 내공이 없는 사람들은 경멸하는 표정 다 드러나고 티 다 날 텐데 이 두 분들은 진짜 상식 밖의 행동들을 내 앞에서 하고 있는데도 웃으면서 이제 거리를 두잖아. 진짜 성숙하신 분들이에요. 고수입니다, 고수. 영숙, 정숙 두 분 다. 다음 주에 영호가 옥순이 선택하는 것 같은데 정수희가 그래서 우는 것 같고 옥순이 매력 있나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정숙님이 영호씨 때문에 울 거라고 영호씨가 옥순이 선택하는 것 때문에 울 거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남자 때문에 울 것 같진 않아요. 진짜 뭔가 본인이 살아온 거에 대한 부정을 당하는 뭔가 상처받는 그런 말을 들어가지고 말 때문에 뭔가 울 것 같지 뭐 남자가 지금 나는 서로 초반부인데 내가 좋아하는 남자가 다른 여자 알아본다 해가지고 우는 정도의 멘탈이진 않을 것 같아요. 상처받는 말을 듣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아마 이 3명 중에 한 명한테 듣지 않았을까요? 정숙 씨를 울린 범인은 이 안에 있다. 이 3명 중에 한 명 때문에 울었을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여러분 근데 오늘 영수 씨가 정숙님하고 이제 다될 데이트 중에 손으로 이거 어떤 말 하다가 이거 했지? 나 까먹었네. 이게 상당히 뭔가 이게 되게 안 좋게 보였거든 나는. 보통 사람끼리 대화할 때 이런 제스처를 잘 안 해요. 아 남자 셋이 나와서 고를 수 있겠다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손 흔든 거야? 아 이게 너무 이게 제스처가 별로다 이거 너무 이게 뭐야. 약간 영수씨가 건들거리면서 그러는 것도 좀 그렇게 별로 안 좋게 보입니다. 이게 젠틀하고 매너 있는 그런 게 아니라 건들거리는 정말 강하고 센 게 아닌데 센 척하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지금 너무 이렇게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모습들 때문에. 이하리님께서 커피값도 상철님이 제가 살게요 라고 했는데 영수님이 뒤에서 정수님이 사는 거냐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가지가지 합니다. 저번주 예고편에서 정숙님이 울었잖아요. 정숙님이 왜 울었을지에 대해서 다들 궁금했었는데 좀 어처구니 없는 걸로 울었어요. 정숙이 너무 착하다고요? 글쎄요 여러분 정숙씨가 착한 거는 사실 잘 모르겠어. 정숙씨가 운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공감되시는 분들 계시나요? 정숙씨 오늘 술도 안 먹었어요 여러분. 술도 안 먹고 그냥 운 거야. 오늘 송혜나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게 정확한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남자가 다른 여자 출연자랑 얘기하는 게 그게 너무 속상해서 운 거다. 그 말이 딱 정확한 것 같아. 정숙님이 내가 좋아하는 남자가 좋아하는 친구들이랑 썸 타고 있는 이런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울었다고 하는데 그거는 좀 이상한 얘기 같고 저는 저번 주에 영수씨가 하도 이상했어가지고 영수 때문에 또 정숙씨가 우는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었더라고. 그리고 정숙님 자기소개할 때도 얘기했었던 게 있고 본인을 정해둔 틀에 가둬놓는 사람 싫다고 했잖아요. 오늘도 좀 그런 내용이 나왔던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전교에서 7등하고 반에서 1등 했기 때문에 선생님한테 말해가지고 야자를 안 했었다고 얘기하잖아. 근데 저는 이게 막 멋있고 그런 게 아니라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본인이 특별하다고 생각해온 사람이겠구나. 그래서 상당히 대다수의 평범한 여자분들과는 엄청나게 다른 점들이 많겠다. 대다수의 그냥 평범한 남자분들은 정숙씨를 감당하기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정숙씨처럼 본인 스스로가 어릴 때부터 특별하다고 내 인생은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살아온 여자분들은 자기가 살아온 그런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 그게 정답이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다수의 평범한 남자들이 자기네들 가치관대로 정숙씨한테 얘기하면은 정숙씨는 되게 답답하고 나를 옥죄다 생각하고 그렇게 느낄 가능성이 되게 높죠. 정숙씨가 일방적이에요. 일방적. 이게 좀 티키타카가 돼야 되고 본인의 텐션이나 기분도 이제 상대방 텐션이랑 기분에 맞춰가지고 돼야 되는데 정숙씨는 그냥 너무 일방적이야. 그러다 보니까 상철씨가 기빨려 하더라고. 상철씨가 피곤해하고 별로 가고 싶지 않아 하고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데이트를 하고 이동을 하고 해야 되는데 정숙님은 오직 자기가 하고 싶은 건 해야 되는 성격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피곤하죠. 일방통행하다가 기빨린 상철씨를 보니까 눈물남 텐션 다운. 본인이 그렇게 만든 거죠. 물론 상철씨도 상당히 노잼이고 정숙님한테 끌려다니긴 했는데 상철씨 입장에서는 또 정숙님이 너무 그렇게 텐션 좋게 여기저기 다니니까 괜히 내가 피곤하다고 하면은 텐션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닌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누가 돼도 아마 정숙씨 텐션에 맞춰주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숙씨는 이제
유학을 가서 외국에서 대학교 나오고 러시아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정숙 씨가 우리나라 사람이긴 해도 살아온 게 외국에서 산 기간이 많이 있다 보니까 가치관이 맞기가 어려워요. 저는 좀 그런 거를 많이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방송 보면서. 분명 상철 씨도 본인 원픽이 정숙님이었는데 좋아하는 여자였어도 이렇게 데이트하다 보니까 기가 빨리고 질리고 매력도가 떨어져가지고 정숙 씨가 후순위로 밀려나는 거 보면은 정숙 씨를 맞춰줄 만한 남자분들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 나는 솔로 21기에서 남자 출연자분들이 정숙 씨한테 나는 이런 거 불편하다 말을 하기에도 정숙 씨가 자기소개 때 나를 가둬놓는 그런 남자 싫다고 한 것 때문에 남자분들이 정숙 씨한테 뭔가 얘기하기도 난감해요. 괜히 내가 말을 하면은 속이 좁은 남자 되잖아. 정숙 씨를 담을 수 없는 좁은 그릇, 그런 남자가 되어 버리다 보니까 뭔가 정숙 씨한테 이런 점은 좀 나는 불편하다 말하기도 애매한 거야. 그리고 야자 부분 있잖아요. 야자 부분. 야자 안 할 수도 있지. 야자 안 하면 좋은 거 아니냐 할 수 있는데 정숙 씨가 전교 7등이고 이런 걸 떠나서 야자하는 애들이 바보는 아니거든요. 그 시스템이잖아. 물론 그게 마음에 안 들고 나는 그게 안 맞아서 뭐 그럴 수 있다 쳐도 괜히 학교라는 그 곳에서 다 같이 이렇게 하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거라 생각해. 물론 각자의 개성을 존중해주는 게 맞을 수도 있긴 한데 정숙 씨 같이 이런 거는 좋게는 안 보여요. 저는 그런 것들이 뭔가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막 멋있다라기보다는 뭔가 좀 다르다, 틀렸다는 게 아니라 대다수의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게 좀 부담감이 들 수 있다는 거죠. 정말 그런 시스템이 불편하고 그랬다면은 학교 갈 필요성이 안 느껴지면 학교도 안 가면 되는 거잖아.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은. 아무튼 정수님이 운 이유는 내가 좋아하는 남자가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하고 다 썸 타는 그런 상황 자체가 그게 너무 속상하고 힘들어서 울었다고 합니다. 제가 리뷰하는 입장에서 정수님이 운 이유는 그냥 상철 씨하고의 데이트가 나는 열심히 노력했는데 결과물이 안 나오다 보니까 그게 속상해서 운 거밖에 그렇게밖에 안 보였어요. 솔직히 말은 거창하게 포장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보는 시청자 입장에서 제 입장에서는 상철 씨랑 데이트가 되게 재밌고 상철 씨도 좋아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상철 씨가 다른 출연자도 있는데서도 너무 막 기빨려하는 티를 팍팍 내고 즐거워하지 않았다는 거를 보여주다 보니까 정숙 씨가 거기에 상처받아가지고 그래서 운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뭔가 내가 운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울었다고 하면 찌질해 보이니까 정숙님이 그럴싸하게 포장한 거지. 내 생각엔 그래. 다른 여출들한테 솔직하게 얘기하자니 자기가 상철 씨랑 데이트 망쳤다는 티가 나는 거야. 그래서 그런 약점을 노출하고 싶진 않고 짧은 순간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포장을 한 거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정숙님이 좋아하는 남자 출연자가 상철 씨 말고 또 있어? 없잖아. 정숙 씨가 집 자고 있을 당시에 정숙님 말고 다른 여자 출연자랑 뭐 썸 타고 그런 것도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힘들 거였으면 나는 솔로 왜 나왔어? 패널들도 배프콘 형님이랑 송혜나 씨랑 이희경 씨도 당황하는 거야. 아니 정숙님 친구 사귀러 나온 거냐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안 그래요? 지금 연애하러 나온 거잖아. 그리고 정숙님 이제 끽해봤자 이틀 차인가 그런데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만난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고. 물론 여러분 정숙님이 저번 주에 이렇게 뭐 대게를 사고 계산을 하고 이런 거는 시원시원하고 멋있어 보였어. 근데 오늘의 모습은 말도 안 되는 걸로 포장하니까 안 좋은 모습으로 보여졌습니다. 상철님 노잼이긴 한데 그래도 가끔 전곡을 찌르는 말을 합니다. 전곡을 찌르는 얘기를 정숙 씨하고 있을 때 했었잖아요. 그거 왜 했는지 아세요? 질려서. 지칠 대로 지쳐가지고 짜증나서.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정수희가 하자는 대로 따라다니고 했는데 정도가 지나치고 완전 기빨리고 하다 보니까 참고 참다가 터진 거예요. 단순하게 그 순간만 짜증난 게 아니라 그 앞에 어마어마한 정숙님의 과한 일방통행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상철 씨가 기빨려 있었는데 분식집 와서도 정숙님이 먹지도 못하고 떡볶이는 맵다고 안 먹고 그러니까 이제 상철 씨가 이제 터지는 거지. 상철 씨는 웬만하면은 그런 얘기들조차도 말을 잘 안 하는 타입인 것 같아요. 상대방을 뭐 지적한다거나 상대방한테 톡 쏘는 얘기 같은 것도 웬만하면 안 하는 타입인데 진짜 지칠 대로 지친 거야. 상철이가 더 나쁘던데 연애 프로 나와서 그런 태도 최악 아닌가요? 아니 그 연애 프로 나와서 그런 여자분한테 무조건 맞춰줘요? 맞춰주는 것도 한계가 있지. 편집한 게 이 정도면은 풀 영상은 어마어마했을걸요? 정숙은 본인에게 취한 것 같아요. 오히려 정숙 씨가 상철 씨가 원하는 주제 뭐 그런 거 얘기하면 좋았을 텐데 정숙 씨는 자기 할 말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상철 씨도 처음에는 맞춰주다가도 하루 종일 그러니까 지치지. 둘은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정숙 씨랑 상철 씨뿐만 아니라 정숙 씨는 이번에 나는 솔로 남자 출연자들 중에서도 어울리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정숙 씨 커플 안 될 것 같아. 오늘 보다 보니까 42만원 얻어먹었으면 감당해야 된다고요? 아 너무했다.
다시 2만원 얻어먹었다고 무조건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 그건 아니죠.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도 있겠어. 영수 영어 때문에 쓴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상철이 너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2만원 시원하게 썼는데, 상철이 너 어떻게 이번에 나랑 데이트할 때 그딴 태도를 보일 수가 있어? 너 실망이야 해서 즙잔 것도 있겠어. 왜냐면 4만원도 아니고 다시 2만원 바로 전날 내가 썼단 말이야. 야, 42만 얻어먹었으면 싫어도 티내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정숙님이 좀 본전 생각 났을 수도 있겠다. 상철이한테 나 이렇게 개념 있는 여자야, 나 이렇게 내가 좋아하면은 돈 잘 쓰는 여자야, 나는 계산적이지 않은 여자, 이런 거 보여주려고 상철한테 한 거였는데, 이번에 랜덤 데이트에서 걸려가지고 정숙님 입장에서는 아, 정말 나랑 상철은 운명인가 보다 했을 거예요. 근데 막상 데이트할 때 상철씨가 막 힘들어하고 재미없어하고 분식집에서도 자기한테 막 톡톡 쏘는 얘기하고, 그러니까 42만원 쓴 것도 아깝기도 하고 서운해가지고 그래서 울었네. 다시 2만원 밥값 냈다고 뭘 다 맞춰주냐고 하시는데, 맞아요. 42만원 밥값 정숙씨가 줘서 냈잖아요. 물론 다 얻어먹고 커피값도 다 얻어먹은 거는 너무 짜치긴 했어요. 어쨌든 간에 근데 그건 지나갔잖아. 맞춰줄 필요 없는데 정수님 입장에서는 좀 속상할 만했다. 돈 아까워서 울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정수님이 그냥 속상해서 울었다. 생각대로 안 돼서. 오늘 정숙님이 상철님을 픽했잖아요. 픽하지 말았어야 됐어. 상철님은 정숙님이 보기만 해도 부담스럽고 기빨려. 완전 전날 데이트한 게 최악의 데이트였고, 상철씨는 그게 너무 싫었기 때문에 정숙님을 별로 챙기지도 않더라고요. 그리고 영숙님하고 상철님하고 서로 합이 잘 맞아가지고 상철씨하고 영숙님만 대화가 주로 되지, 정숙님은 계속 그냥 깍두기처럼 있었습니다. 영숙님처럼 무던한 성격 너무 괜찮지 않나요, 여러분들? 자리에 앉자마자 바로 나는 돈가스 이렇게 한 거 너무 매력있더라. 오늘 농담도 잘하시고, 영숙님이 참 무던하셔가지고 오늘 되게 매력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는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뭐 인테리어나 이런 것도 뭐 이거를 뭐 내가 주도적으로 하고 이런 거 없이 남자가 정해주는 대로 한다고 하더라고. 정숙씨하고 정반대예요. 정숙씨는 본인이 인테리어를 직접 하는 편인데, 영숙님은 그런 거에 별로 신경 안 쓴다. 그리고 오늘 결혼식, 이 결혼식에 대해서 말을 한 게 되게 인상 깊었는데, 정숙씨는 우리나라의 결혼은 너무 공장에서 찍어내는 것처럼 결혼하는 것 같아서 난 그런 게 별로 마음에 안 든다 했잖아요. 근데 영숙씨가 그건 취향 차이다, 나는 오히려 그런 결혼식이 좋다 얘기하고, 난 이런 게 참 인상 깊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영숙님이. 상철씨도 이렇게 공장처럼 찍어내는 결혼식이 편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는 학창시절 때도 복장 자유라처럼 옷을 입고 싶은 거 입는 게 아니라 교복이 편했다 그러면서 영숙님 의견에 동조하더라고요. 정숙님은 러시아 사람 만나면 될 것 같은데, 물론 정숙님이 뭐 틀렸다 이건 아니지만은 정숙님은 우리나라 대다수의 사람들의 인식과 많이 다릅니다. 정숙님은 저번 주에 얘기한 것처럼 야자도 안 했다고 했잖아요. 본인이 공부 잘했고 해가지고 야자를 나는 하기 싫어서 안 했다고 했잖아. 본인이 틀 안에 갇혀있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결혼이라는 것도 틀이거든요. 결혼도 사회적 약속이잖아. 그런 느낌이 드는 거지. 자기소개 때 말한 것처럼 좁은 세상에 가둬놓는 거를 되게 질색하는 이런 스타일인데, 과연 이 사람이 결혼 생활에 적합할까? 배우자로서 괜찮을까? 남자들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틀이 그렇게 정해져 있다면은 그 틀 안에서 유연하게 잘 맞춰가는 사람을 원하지, 틀 밖에 벗어나는 사람을 남자들 대다수는 원치 않는다는 거죠. 정숙님은 대다수의 남자 출연자분들과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인 만나면 되겠지. 근데 여러분들이 또 아시면 좋은 게, 외국인들은 또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걸요?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뭐 일본이든 어디든 사회적 위치가 있고 그러면은 더했으면 더하지 덜하지 않지 않나요? 그러니까 정수님은 좀 개방적인 사람을 원하는 것 같은데, 트럼프 보세요. 자기 아들한테 한 얘기 있잖아. 술 담배 하지 말아라, 그리고 타투도 하지 말아라. 미국만 해도 그렇잖아. 미국 대통령이 자기 아들한테. 정숙씨는 자기 가치관에 맞춰주는 남자를 원하는 것 같아요. 러시아인데 엄청 보수적인 걸로 유명한, 그렇죠, 러시아 사람들 마초 그 자체 아닙니까? 방금 채팅 보니까 오늘 영숙씨 실망했다고 하는데, 왜요 여러분들? 영숙씨 실망 왜 했어? 영숙님 뭐 실망할 게 있었나요 오늘? 난 영숙님 너무 좋았어요. 아, 은근 정숙 돌려간다고? 아, 그 모스크바, 상철님 모스크바 춥지 않아요? 막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뭐 너무 튀면은 오히려 상철님 기빨려하고 그럴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고, 그럴 수 있지 않나? 아니, 그 정도는 그냥 농담이지 않나요? 어차피 2대1 데이트고 정숙하고 경쟁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는 그냥 가벼운 농담이라 생각했어요. 난 영숙님 너무 안 좋게 안 보이던데. 그리고 상철씨랑 정숙님이랑 잘 되고 있으면 모르는데, 딱 보니까 영숙씨도 눈치가 빠르신 분이잖아요. 이번 기수는 여자분이든 남자분이든 눈치가 다들 빨라요. 상철이랑 정숙이랑 안 되잖아. 잘 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안 되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냥 그 정도 농담 할 수 있는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정숙하고 상철이가 뭔가 관계가 괜찮게 잘 되고 있다면은 그렇게 말했을 때 영숙 씨가 좀 빌런처럼 보일 수 있는데, 정숙이랑 상철이랑 완전 그냥 누가 봐도 끝난 관계이기 때문에 그냥 농담식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라 생각해요. 자기 어필도 하면서. 갔다운 콧깍지라뇨. 그래도 둘이 얘기할 때는 둘과 관련된 얘기만 하면 되는데 굳이 정숙 끌어들여서 까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정숙은 영숙 얘기 안 했는데. 아, 그런가요? 제가 너무 주관적이고 편파적인 얘기를 하고 있었나요? 둘이 얘기할 때는 둘만 관련된 얘기해도 되는데 굳이 정숙 얘기했다. 아, 근데 이게 제가 계속 이게 말하면 말할수록 영숙이 실드처럼 것처럼 보이네. 나는 영숙님이 정숙님을 내려치게 한다고까지 생각 안 했었는데 그냥 농담하면서 나는 정숙이보다 내가 너한테 더 관심이 있다 이렇게 어필하는 걸로 봤지, 막 정숙 씨를 깎아내리면서 이렇게는 안 느껴졌습니다. 저는 내가 봤을 땐 그렇다고. 여러분들 말씀도 맞습니다. 이게 사람마다 어떻게 다 똑같겠어요. 뭐 여러분들이 영숙이가 내려치게 하면서 정숙이를 이렇게 이용해서 뭐 그렇다고 보면은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저는 이 정도는 상철한테 나를 어필하기 위해서 농담이었다. 투표각이라고요? 한번 투표해볼까요, 여러분들? 오늘 영숙님이 상철 씨하고 1대1 대화할 때 정숙님 얘기를 언급한 거는 농담이다 아니다. 투표는 지금 농담이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농담이다가. 투표는 지금 3,700명 계시는데 투표 거의 뭐 800명 넘게 해주고 계시네요. 투표 마감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농담이었다. 800명 넘게 투표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투표 결과대로 농담인 걸로 하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데이트를 잘 했어요. 그리고 상철 씨도 이분이 할 말을 못하고 소심하고 그런 분인 줄 알았는데 오늘 정수님하고 1대1 대화할 때 조곤조곤 얘기 다 하더라고요. 너랑 나랑 가치관이 안 맞다. 그리고 살아온 삶도 너무 다른 것 같고 그래서 정수님하고는 나랑 안 맞는 것 같다고 딱 얘기하더라고. 조곤조곤 할 말 다 해, 상철님이. 그래서 그 부분 되게 속 시원했고, 그러면서도 또 상철님이 반전이었던 거는 영숙님하고 되게 잘 되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데이트 다 끝나고 나서 인터뷰할 때 영숙님 되게 좋은 사람이지만은 좋은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다 이렇게 이성적으로 끌리는 건 아니다. 그 끌리는 느낌이 없었다 얘기하더라고요. 상철 씨는 지금 순자님의 원픽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탁형의 저주 거의 다 왔어요. 제가 원픽으로 뽑으면은 커플이 안 되는 저의 저주가 있는데 제가 꾸준히 영숙님 첫 등장 때부터 원픽으로 뽑고 있었잖아요. 거의 다 왔습니다. 사실상 영수님 커플 안 될 것 같은데? 그나마 가능성이 있었던 상철님이었잖아요. 근데 영수님은 상철님한테 어필했는데 상철님이 영수님을 이성으로 못 느껴가지고 오늘 제작진하고 인터뷰할 때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아주 안도했습니다. 상철씨가 막 영수님 말에 맞장구 쳐주고 웃어줄 때 조마조마했었는데 커플이 안 될 것 같아. 영수님의 가장 큰 매력 장점이요? 영수님의 가장 큰 매력 장점? 영수님이 무던하셔서 괜찮아. 외모도 이쁘시고 꾸미면 엄청 이쁘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안 꾸미시잖아. 꾸밀지도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게 수수하게 이렇게 해도 이쁘시고 현명하신 것 같고 까다롭지도 않으신 것 같고 막 그렇게 엄청나게 큰 매력이 없는 게 그게 매력이라 생각해요. 담백한 매력. 여러분 이게 편집 탓이나 악플 있잖아요. 그게 참 저도 이제 악플을 많이 봤죠. 진짜 막 가족욕 나는 솔로랑 연애 프로에 리뷰하면서 저도 많이 받아보고 있는데 악플은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뭔가를 할 때는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거. 물론 정숙님이 틀린 말 하진 않았어. 악플 다는 사람들이 잘못했지. 근데 내가 나는 솔로 안 나오면 돼요. 저도 악플이 싫으면은 유튜브를 안 하면 돼요. 단순해. 악플을 피할 수가 없거든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겁니다. 정숙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작진 편집 타소하면서 악플러들에 대한 얘기도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이게 벌집을 건드려가지고 정숙님 더 악플 달릴 거야. 그리고 지금 나는 솔로가 1기도 아니고 21기잖아. 21기. 무려 3년 넘게 하고 있는 장수 프로그램인데 모르고 나왔어? 나는 솔로 나오면은 욕을 안 먹는 출연자가 없잖아요. 다 욕을 먹습니다. 욕을 먹는다기보다는 뭐 비판도 받고 비난도 받고 그러는 건데 정수님이 오늘 좀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은 마지막 촌장 라이브에서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참 재밌게 본 게 뭐냐면 상철님은 은근히 정수님 저격수예요. 정숙님 바로 옆에 앉는데 정숙님하고 정반대로 얘기해요. 정숙씨는 편집 탓에다가 내가 소신 발언하겠다 악플러들 얘기하고 하는데 상철씨는 오히려 정숙씨 들으라는 듯이 조곤조곤 뭐 물론 억울한 부분도 있고 그럴 수 있지만은 방송에서 나온 모습을 내 모습이라 생각하면서 고치면서 반성하기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잘 하겠습니다. 모범 답안처럼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정승이 말하는 게 본인 생각이 다른 사람들도 다 똑같이 그럴 거라고 착각을 하는 그런 불편함이 좀 있는 거죠. 다른 출연자들은 어차피 끝나기 때문에 그래 끝나고 나는 현생으로 돌아가야지 이런 게 있는데 정숙 씨는 뭔가 그거를 자기 자신이 나서서 내가 생각한 게 맞다 생각해가지고 고치려고 하는 거 사실 안 고쳐지거든요. 못 고쳐요. 그냥 본인이 받아들이는 게 오히려 멋진 거지.
거지. 상철님처럼. 그리고 영수씨도 마찬가지예요. 영수씨도 야 나 LG 인사과인데 니들이 뭔데 이 새끼들아, 니들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삿대질하면서 악플 다는 이 새끼들 너네들 다 나가 뒤져라 이랬으면은 사람들이 아 안 될 놈이네 하면서 막 더 뭐라 하지. 영수님이 손가락질하는 것도 막 이렇게 하고 자기 모습을 보면서 내가 많이 돌아봤다, 나이가 이런지도 몰랐다 하면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인정하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영수 오늘 모습 보니까 더 괜찮다 이렇게 보잖아요. 그렇게 뭔가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정순이처럼 자기 막 소신발언 한다면서 이렇게 잔다르크처럼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정숙님 같이 이런 분들은 이게 벌집을 건드려가지고 더 사람들이 욕을 할 수밖에 없죠. 정숙님은 여러분 외국 살아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성격이 이러신 분이에요. 저번에 상철님하고 데이트할 때도 자기는 야자 안 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태무가 뭐야? 태왕 사신무? 태무가 뭐 드라마 같은 거예요? 아 태무가 쇼핑몰 이름이에요? 저는 중국 쇼핑몰을 이용하지 않아서 몰랐어요. 그러니까 아까 저한테도 태무 성시경이라고 막 하더라고. 아무튼 그래요. 정숙님하고 영수님 그리고 상철님까지 라이브에서의 모습이, 정숙님은 좀 그랬다. 화기애애한 분위기에 똥물을 끼얹는 저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옥수님, 오늘 옥수님은 촌장 라이브에서 시작하자마자 학폭에 대해서 강경 대응하겠다, 사실이 아니다, 야무지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일부러 리뷰할 때 본방 내용 외적인 거는 잘 얘기를 하지 않거든요. 다루지도 않고 이분들의 뭐 과거나 사생활이나 그런 것 자체를 아예 다루질 않아요. 그래서 제 라이브에서도 학폭 얘기를 안 나오게끔 얘기하지 말라고 몇 번 얘기했었고. 억울하죠. 억울하지. 사실이 아닌데 자꾸 그러면. 옥수님은 형커가 아닙니다. 형커 아니에요. 대개 3인방 해명 안 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아 뭘 해명해. 이 사람들 이제 끝나가지고 다음 주면은 아니 잊혀질 사람들인데 기억도 안 나요. 이 사람들 얼굴도 이제 다음 주 되면은 뭐 해명까지 합니까? 궁금하지도 않고 귀찮아. 방송 안에서 나오는 내용도 있잖아요. 방송에서 뭐 계산 안 하고 막 이런 것들, 짜친 모습들, 그런 모습들 뭐하러 해명합니까? 다 본인들 모습인데. 오늘 남PD님이 은근히 뼈 있는 얘기 했다고 생각해요. 정수님이 자꾸 편집 탓하고 악플러 막 탓하고 이러니까 남PD님이 영철님 얘기하다가 그냥 인격이다, 인격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다 그러면서 은근히 돌려서 뼈 있는 얘기 했다고 생각해. 정수님이 하도 너무 약간 좀 띠꺼운 표정 지으면서 들이대려고 하고 막 싸우려고 드니까 자막 좀 고치라고. 아 뭐 꼴값이야. 자기가 뭐 영덕대게는 아는데 울진대게는 잘 모른다 이렇게 해가지고 영덕대게 모르는 것처럼 나왔는데 그 자막 고치라 한 거 왜 그래? 못해? 왜 굳이 그렇게 마지막 마무리를 그렇게 했을까 싶어요. 다른 출연자들 좋게 웃으면서 이렇게 하는데 굳이 끝 마무리를 본인 성격 드러내면서 하는 게 그럴 필요가 있었나 싶었습니다. 오히려 정수님이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요. 정수님 그런 성격을 보여주면은 오히려 남PD님 편집 잘해줬네, 정수기 성격이 원래 저런 애인데 남PD님 너무 편집 잘해준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한다니까. 우리 역효과가 나는 거죠 오히려.